안녕하세요. 진실하고 슬기로운 삶을 위한 팟캐스트를 시작합니다. 제 이름은 데이빗이고요. 저는 미국에서 활동하는 임상 심리학자입니다. 저는 팟캐스트를 늘 듣기만 했지 한 번도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술적인 면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시작하는데 망설임이 많았습니다. 그럼 왜 굳이 시작하느냐고요? 황당하다고 웃으실지 모르겠지만 그 사연을 알리고 시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언젠가 벌써 한 1년쯤 지난 것 같은데요. 제 아내가 좋아하던 한국 배우가 목숨을 스스로 끊었다는 뉴스를 접하고서는 저에게 그 배우가 얼마나 힘들었을까. 당신 같은 사람이 옆에 있어 주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하고 안타까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. 물론 제가 그 자세한 상황을 잘 모르지만 처음에 들었던 생각은 제가 그분을 만났더라도 아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도움이 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었고, 제 짐작에는 그분도 고통스럽고 힘들었을 테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상담가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노력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. 아내이기 때문에 남편인 제가 특별한 능력을 가졌다고 착각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제 아내도 상담을 하는 치료자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은 특이한 경력과 경험을 가진 상담자인 것을 잘 알고 그분이 남편을 만났다면 혹시 하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. 아내와 그런 대화가 있고 나서 왠지 모르게 마음 한 구석에 늘 부담을 가지고 살다가 제 삶에 어떤 계기가 있었는데요. 그 계기를 통해서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면 전통적으로 클리닉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. 환자들에게 늘 말하듯이 제가 마음을 열고 주위를 잘 살펴보니까 제가 평소에 일부러 거리를 두고 조심하는 온라인 매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. 오래전부터 환자들을 만나면서 기회가 될 때마다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 있는데요. 단 한 사람이라도 그 누군가가 위로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기회를 찾는 데 도움이 된다면 그것으로 나의 상담은 가치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. 처음에 초보 상담가로 저희 커리어를 시작할 때 영어도 서툴고 경험도 없는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한참 고민했던 적이 있었습니다. 그때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훌륭하고 노련한 전문가가 되기보다는 한 사람에게 충실한 치료자가 되자는 것이었습니다. 자신감이 부족했고 불안했던 저에게 많은 실패가 있더라도 최소한 한 사람에게는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이 팟캐스트도 그 마음가짐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. 제 목적이 단 한 사람을 위한 팟캐스트이다가 보니까 있는 그대로 그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 내용을 그냥 내보내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단순히 생각했습니다. 진행하다가 보면 기술이 늘어서 음악을 첨가하고 언젠가는 게스트를 초대할 날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일단은 간결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위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. 제 팟캐스트가 단 한 사람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다면, 단 한 사람의 삶을 좀 더 진실하고 지혜롭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저의 목적은 이루어지는 것이라 생각하면서 오늘 첫 에피소드를 시작합니다. 오늘은 소개가 많은 시간을 차지했는데요. 첫 주제는 진실함에 대한 것입니다. 비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진실하지 않는 삶, 달리 말하면 이중적인 삶 때문인 것 같습니다. 다른 사람들의 이목이나 평판이 중요한 한국 사람들에게는 공적으로 바깥에서 드러내는 자신의 모습과 친밀한 사람인 가족 같은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모습이 다른 경우가 참 많습니다. 영어로 말하자면 private life와 public life가 너무 다른데요. 그 이유를 깊게 파고들자면 이야기가 길어지겠지만 저는 누구든지 이 두 가지가 일치하도록 사는 것이
정서적인 건강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말이 쉽지 그렇게 살기는 쉽지 않은데요. 이것들을 위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 어떤 누군가를 어떤 상황에서 대할 때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겠죠. 가족은 남처럼, 남은 가족처럼 대하는 훈련입니다. 제 딸아이가 고등학교 때 맥도날드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한 적이 있는데요. 그 이후로는 제가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학생들을 볼 때, 아, 내 딸도 여기서 똑같이 일했었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딸아이의 모습이 거기서 일하는 학생들에 겹치면서 괜히 인사라도 친절하게 고맙다라고 말하게 됩니다. 다른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본다면 가정에서의 부부 관계입니다. 대부분 폭력적인 남편들이 저에게 하는 말이 있는데요. 그것은 Dr. Lee, I don't know, it just happened. 나도 모르게 화가 나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. 하는 말입니다. 만약에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연약한 아내가 아니라 나의 직장 상사였다면, 아니면 내가 존경하는 어떤 분이었다면, 또 그리고 그 장소가 아무도 보지 않는 내 집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는 공공장소였다면 분명히 마음을 추스리고 행동을 조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. 다시 말하면 사람에 따라서, 장소에 따라서 태도와 행동이 달라지는 것입니다. 나의 부끄러운 모습이 나올 것 같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잠깐 멈추고 상상력을 발휘해 보시기 바랍니다. 내 앞에 있는 그 누군가를 다른 사람으로 생각해 보고, 그럼 나의 행동과 말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 연습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. 이런 연습은 공적인 삶과 사적인 삶이 일치하도록 하는데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. 다음 시간에는 모든 상담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요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.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.